천장 다 부서지겠네. 완성! 최대한 정확한 소음 측정기를 사용할 거고요. 온도가 얼마나 변하는지 그 변화값을 확인해 볼 겁니다.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연입니다. 오늘은 여름을 맞이해서 에어컨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벽걸이 에어컨 청소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집 구조 때문에 벽걸이 에어컨 설치가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또 스탠드형을 쓰자니까 실외기 문제도 있고 공간도 부족하고 이런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이동식 에어컨이나 창문형 에어컨이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가져온 에어컨은 이동을 할 수 있는 이동식 에어컨입니다. 여러분이랑 같이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 마지막에 여러분께 에어컨을 드리는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에어컨 본체 한 박스랑 창문에 바깥으로 연결할 수 있는 설치용 부품이에요. 본품부터 뜯고 스펀지 같은 게 여기 이렇게 같이 들어있고요. 뭐가 또 있네? 아하, 리모컨이랑 사용 설명서 들어있고요. 설치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부품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설치용 판때기가 있고요. 설치 설명서를 잘 보고 설치를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설치부터 해볼 건데요.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린 벽걸이 에어컨 청소만큼 복잡하거나 힘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혼자 설치부터 해볼 건데 설치를 위한 준비물이 필요하잖아요. 아까 전에 보여드린 구성품들만 있으면 됩니다. 참대기하고 요게 뭐냐면요, 이 창문을 이제 살짝 열어가지고 설치를 할 건데 창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도록 락을 걸어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설치하는데 드라이버나 드릴 같은 것도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같이 설치를 해볼게요. 설치에 앞서서 먼저 창문 길이를 재주셔야 돼요. 창문의 안쪽 길이를 재주세요. 그리고 동봉된 구성품 중에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게 가스켓이라고 하는데 창틀 양옆에 이렇게 딱 끼워서 단열을 해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설명서에도 잘 나와 있으니까 이거 모양 보고 양옆에 잘 껴주시면 됩니다. 길이에 맞춰서 가장 바깥쪽 창틀에다가 설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바깥쪽 창틀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실 때 저희 집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잠금 장치가 있어가지고 여기는 가스켓을 비워놔야 돼요. 그래서 가위로 잘라주면서 길이 조절을 해서 잘 꽂아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가스켓을 잘 껴줬으면 설치판을 창문이랑 연결을 할 겁니다. 바닥 부분과 윗부분에 이렇게 생긴 부품이 있어요. 얘를 꽂아줄 건데요. 꽂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창틀에다 꽂을 거예요. 일단 밑에 부분을 창틀에 꽂아준 다음에 길이를 늘려서 위에 부분도 딱 맞게 꽂아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꽂아서 고정을 시켜주면 되고요. 가스켓에 딱 끼워 들어가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 깔끔해. 그리고 창문을 마저 가스켓과 설치판 틈에 맞게 이렇게 끼워주면 끝! 그리고 창문을 고정을 안 해놓으면 또 바깥에서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봉되어 있는 창문 잠금 장치를 창틀에 딱 끼워서 창문이 열리지 않도록 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호스를 구멍에다 끼울 거예요. 설치판 꽂을 때랑 호스 꽂을 때 방향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 보시면 언락, 락 이렇게 돼 있잖아요. 락이 아래로 가도록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구멍에다가 호스를 넣고 아래로 눌러주면 끝! 설치를 다 하고 나신 다음에는 최대한 호스가 짧게 유지되도록 에어컨을 창문 쪽에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실외기가 따로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호스를 통해서 열기를 바깥으로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냉방을 하는 동안에는 이 호스가 약간 따끈따끈해집니다. 얘가 열기를 여기를 통해서 밖으로 뽑아내기 때문에 호스를 좀 최대한 짧게 해서 사용하시는 게 열기가 방 안으로 퍼지는 걸 좀 막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설치를 마쳤는데요. 설치한 거 보니까 아시겠죠? 이동식 에어컨은 실외기
없이 이렇게 본체만으로 작동하는 제품입니다. 자, 이렇게 밑에 바퀴가 달려있고 옆에 손잡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끌고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식 에어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미닫이 창문이 있는 곳이면 대부분 설치를 할 수 있는데요. 목재 창틀이나 구형 알루미늄 샤시, 전통 창호 등에는 설치가 불가능하니까 사전에 설치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외기 없이 이 토출구로 바깥으로 바로 열기를 내보내는 형태다 보니까 벽에 구멍을 뚫을 수 없는 곳이나 실외기 설치가 어려운 곳에서도 비교적 좀 간편하게 설치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실외기 없이 좀 비교적 좁은 방에서 쓸 수 있는 제품이 이동식하고 또 창문형 에어컨이 있어요. 요새는 둘 다 냉방 성능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보면 좋겠지만 둘이 또 설치해놨을 때 특징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게 좀 내가 사용할 공간이랑 잘 맞을까 이걸 또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동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고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얘가 바닥 면적을 차지하는 게 있거든요. 설치를 할 공간이 필요하고요. 아무래도 창문의 미관을 비교적 덜 해친다는 거? 창문형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이동식이랑은 다르게 아예 창문에다가 바로 설치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창문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거든요, 에어컨이. 그러니까 에어컨이 이렇게 위에 붙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동식보다는 바닥 면적을 차지하지 않아서 좀 바닥을 넓게 쓸 수 있다 이런 장점은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 벽 위쪽으로 볼록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좀 외관상으로 뭔가 창문이 답답해 보이는 그런 점도 있죠. 그리고 또 커튼을 칠 때 많이 다른데 이동식 에어컨 같은 경우는 이 토출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커튼으로 바로 이렇게 가려버릴 수도 있고 커튼을 좀 비교적 자연스럽게 이렇게 치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창문형 에어컨 같은 경우는 커튼을 치면 에어컨이 아예 가려지기 때문에 에어컨을 가동하는 동안에는 햇빛이 강하더라도 꼭 이렇게 커튼을 열어놔야 되겠죠. 그리고 창문형은 이제 블라인드를 아예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블라인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블라인드를 아예 떼고 에어컨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식 에어컨은 이 제품 부피만큼 공간을 사용해야 된다는 점이 있지만 또 커튼 사용하고 이럴 때는 더 편하고 창문형 에어컨은 바닥 면적을 사용하진 않지만 위쪽에서 좀 걸리적거리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용하실 공간에 어떤 제품이 더 잘 맞을지를 비교해서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제품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품 위쪽으로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온도 표시되고 시간 예약 와이파이 뭐 이런 것들을 나와 있고 동작을 할 수 있는 버튼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전원 버튼, 운전 선택 버튼, 냉방 제습 송풍 기능 있고요. 절전 모드, 바람 세기, 강풍, 중풍, 약풍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바람 방향, 정음 모드라고 해서 좀 더 조용하게 쓸 수 있는 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얘가 날개고요. 바람 방향을 왔다 갔다 바꿔줍니다. 옆면에 보시면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서 이걸 잡고 이동을 시킬 수 있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아래쪽에는 바퀴 4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뒷면을 보시면 여기 배기 호스 겸 실외 토출구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뒤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필터 커버가 있고 이 안쪽으로 극세 필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죠? 이 극세 필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창문에 연결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창문형 에어컨이나 이동식 에어컨은 실외기 없이 제품 자체가 이렇게 바깥과 바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먼지를 걸러주는 필터가 없는 경우에는 외부 먼지로 인해서 내부에 있는 열교환기 같은 주요 부품들이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외 공기 흡입구 쪽에 이런 극세 필터가 들어가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제품의 수명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 필터 같은 경우에는 청소하실 때 이 필터 커버를 그냥 쭉 빼서 필터도 떼가지고 탈탈 털거나 물 청소를 해서 말려가지고 끼워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필터 청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말 안 해도. 디자인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렇게 단조롭게 화이트로 그냥 깔끔하게 생겼고요. 그리고 구성품으로 들어있는 리모컨으로 동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건전지도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실외기도 없는데 물통을 비울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냉방을 할 때 발생하는 수분을 제품 내부에 있는 열교환기에서 바로 증발을 시켜주거든요. 또 이때 미처 다 증발되지 못한 응축수들도 이 안쪽에 물통이 하나 있긴 있는데 거기로 모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 물통에 모인 응축수도 열교환기가 돌아가면서 이 자체적으로 계속 증발을 시켜준대요. 그래서 매번 물통을 비워줄 필요도 없고 물통을 비울 필요가 없다 보니까 물통을 아예 분리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이 아예 안에 안 남아있는 거냐? 또 그거는 아닌데 여름 한 시즌 딱 지나고 나면은 에어컨 뒤쪽에 이렇게 돌려서 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요거를 쭉
빼주면 여기로 물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 호스가 바깥으로 이렇게 나 있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러면은 호스를 통해서 제품 안으로 빗물이 들어가는 게 아닐까 또 걱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것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빗물이 제품 안에 들어가더라도 마찬가지로 들어온 물까지 자체적으로 다 증발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제품 성능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 오는 날에만 호스를 빼놓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는 점. 다만 제품을 이동하거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축수만 빼주시고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어컨을 직접 켜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최대한 정확한 소음 측정을 위해서 정밀하게 캘리브레이션 된 소음 측정기를 사용할 거고요. 소음 측정기가 바람을 직접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이 직접 닿지 않는 곳에 소음 측정기를 정확히 1m 거리에 놓고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에어컨 바람이 직접 닿을까봐 방향을 좀 틀어놨어요. 우선 에어컨을 틀지 않았을 때의 방한 소음 측정입니다. 다시 약풍. 이게 강한 바람으로 해놨다가 약풍으로 돌리면은 아까처럼 조용하게 되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인버터형 에어컨이 지금 18도의 강풍 모드인데 조금 전에는 굉장히 조용했어요. 한 42dB, 43dB 이렇게 나오다가 계속 틀어놓고 보니까 이게 평온하게 돌아가다가도 가끔씩 뭔가 윙 하는 소리가 나면서 좀 더 크게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음의 정도는 제가 측정해드린 최소 수치와 최대 수치 사이에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동일한 제조사에서 만든 동일한 온도계 2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정말 정확한 기온을 측정하려면 훨씬 더 전문적인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정확한 기온을 측정한다기보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온도가 얼마나 변하는지 그 변화값을 확인해 볼 겁니다. 온도계 하나는 에어컨 토출구에서 1.5m 거리에 두고 다른 하나는 에어컨 토출구에서 가장 먼 곳인 4.5m 거리에 두고 측정해 봤습니다. 18도 강풍으로 설정했더니 에어컨 근방 1m 정도는 금세 시원해지더라고요. 바로 앞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강하게 뿜어져 나와서 약간 춥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 2m 정도 떨어지니까 바람이 거의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과연 4.5m 떨어진 방 끝에까지도 냉기가 잘 전달될까요? 먼저 1.5m 거리에서는 15분 만에 1.4도가 떨어지면서 빠르게 시원해졌습니다. 30분이 지나자 2.3도 하강. 1시간 후에는 3.2도씨 떨어졌고 1시간 30분 후에는 4.6도씨 하강, 2시간 후에는 5.7도씨가 떨어져서 21.1도씨까지 꾸준히 기온이 내려가더라고요. 4.5m 거리에서는 15분이 지났을 땐 0.8도 내려가고 30분이 지났을 땐 1.3도 떨어지면서 비교적 느리게 온도가 내려갔는데요. 1시간 후에는 2.5도, 1시간 반 후에는 3.3도씩 떨어지면서 꾸준히 온도가 내려가긴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2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3.7도씩 떨어져서 23도씨까지 내려갔습니다. 확실히 가까운 곳보다는 온도 내려가는 속도가 좀 더뎠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기온이 하강해서 22도 언저리까지는 가더라고요. 사실 평소 에어컨 사용할 때는 이렇게까지 온도를 많이 낮춰놓고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한 25도 정도 맞춰놓고 사용하는데 이 테스트하다 보니까 점점 추워져서 가디건을 걸치고 있어야겠더라고요. 여러분도 여름에 냉방병 조심하세요. 자, 지금 이렇게 18도 강풍으로 냉방을 하고 있는데 여기 앞에서는 진짜 으슬으슬 추울 정도로 여기 앞에서는 엄청 시원하고 막 차가운 바람이 부는데 한 1m 50? 정도 떨어지면은 바람이 거의 직접적으로 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이후부터는 약간 계속 공기가 순환되면서 점차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에어컨을 선택하실 때 냉방 면적도 잘 보셔야 되는데요. 냉방 면적이 크면 클수록 더 빨리 시원해지거든요. 이 제품은 냉방 면적이 26제곱미터로 8평 정도 됩니다. 제품마다 냉방 면적이 다른데 여러분이 에어컨을 사용할 공간을 충분히 커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넓은 공간을 냉방하기 위해서 전력을 엄청나게 소모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세가
전기세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냉방 면적 3평짜리 에어컨을 8평짜리 방에서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에어컨이 그 방을 충분히 냉방하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에 선풍기를 돌리고 해도 충분히 시원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냉방뿐 아니라 제습! 여름철 되면 장마철에 제습도 중요하잖아요. 이 제품은 제습 용량이 28리터고요. 웬만한 제습기들 용량이 많으면 20리터 정도 되는 걸로 봤을 때 에어컨이지만 웬만한 제습기보다도 넉넉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제일 중요한 게 전기세. 전기세 진짜 궁금하실 텐데요. 하루에 8시간을 한 달 동안 매일매일 사용할 경우에 강풍 모드로 사용 시에는 31,000원, 절전 모드로 사용 시에는 23,000원 정도 됩니다. 진짜 매일매일 하루 종일 강풍 모드로만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아마 전기세가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인버터 방식은 일정 온도에 도달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최소 전력으로 그 온도를 유지하는 이런 방식인데 정속형 같은 경우는 일정 온도에 도달하더라도 계속해서 같은 전력을 사용하거든요. 이 제품은 인버터 중에서도 듀얼 인버터가 들어가 있는데요. 일반 인버터보다도 냉매를 더 많이 압축할 수 있다 보니까 에너지 효율이 일반 인버터보다도 훨씬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은 LG 싱큐로 연결을 해가지고 원격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들어오기 전에 미리 에어컨을 틀어서 냉방을 해놓고 방을 시원하게 만들어 놓고 온다든가 깜빡하고 에어컨 안 꺼놓고 나오면 밖에서도 끌 수 있고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기능은 안드로이드 폰에서도 쓸 수 있고 iOS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데이터를 모두 꺼주세요. 그런 다음에 설정으로 가서 네트워크 인터넷에서 와이파이를 연결해야 되는데 와이파이 이름 중에서 보시면 이렇게 5G가 붙어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연결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에 장착된 모듈이 와이파이 2.4GHz만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4GHz짜리 와이파이에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와이파이 연결한 다음에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LG 싱큐를 검색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앱이 나옵니다. LG 싱큐 앱을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앱을 실행해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제품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데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사용하게 될 에어컨, 이동식 에어컨, 리모컨을 준비하래요. 리모컨에서 일단 전원을 켜고 온도 내림 버튼 양옆 2개의 버튼을 동시에 3초 이상 누르세요. 와이파이 아이콘이 깜빡이면 다음 버튼을 누르세요. 제품 연결 중. 네트워크 이름에 맞게 이렇게 비밀번호를 쳐서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연결하는 중.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싱큐 앱에서 희망 온도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진짜 말 잘 들어요. 리모컨보다 훨씬 편합니다.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바람 세기도 약풍, 중풍, 강풍 선택할 수 있고요. 바람 방향이나 절전 모드도 켤 수 있고 예약도 할 수 있습니다. 언제 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면서 에어컨 틀어놓으시는 분들은 맘 편하게 냉방 적당히 하고 끄고 잘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반복 예약 추가를 눌러서 반복 예약을 설정하면 미리 다 켜는 시간, 끄는 시간을 설정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퇴근 1시간 전에 맞춰서 미리 켜놓고 끄는 시간을 이제 자기 전에 오전 12시 54분 이런 식으로 맞춰서 저녁 동안 켜고 잠들면 끄고 이런 식으로 또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파워 냉방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밖에 있을 때도 집에 가기 한 30분 전에 미리 에어컨을 켜놓고 시원하게 한 상태에서 집에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또 지금 소비 전력이 얼마나 됐는지, 하루 전력 사용량이 어떤지 이런 것도 일일이 다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터 관리도 어느 정도 필터가 남았는지 잔여 720시간 이런 식으로 뜨죠. 그래서 필터를 교체할지 그리고 구매를 하고 싶을 때는 구매할 수 있는 링크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 진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제품에 문제가 있는지를 스마트 진단을 해주는 건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원격으로 온도 센서나 인버터, 팬모터, 컴프레서, 냉매, 압력 센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단을 한 다음에 문제가 발견되면 바로 고객센터에 연결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앱으로 또 원격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는 또 제조사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건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싱큐 앱을 가지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LG의 올해 신형 이동식 에어컨 살펴봤는데요. 장단점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우선은 설치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 내가 직접 설치할 수 있을 정도로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점. 하지만 이 창문이 되게 저는 긴데다가 했고 혼자 또 키가 작고 이러다 보니까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할만했다. 혼자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냉방 성능 자체는 괜찮았습니다. 1.5m 정도 가까운 데 있을 때는 정말 빠르게 냉방이 되는 걸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제 방이 가정집에서 혼자 쓰는 방치고는 좀 넓은 편인데 한 4.5m, 5m 떨어져 있는 공간까지도 그래도 꽤 냉방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었고요. 소음이 사실 작년보다 조금 줄었다고는 하는데 어떤 모드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정음 모드 사용 시에는 틀지 않았을 때보다 한 5dB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다만 이제 강풍으로 빠르게 냉방을 하고 싶을 때는 돌아가는 거를 견디셔야 됩니다. 또 약풍일 때는 생각보다 더 조용하게 느껴졌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관리가 굉장히 쉽습니다. 물을 갖다 버리지 않아도 되다 보니까 저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었던 벽걸이 에어컨이 물 받친 그 통이 있는데 계속 갖다 버리고 한 하루 이틀에 한 번씩 갖다 버렸어야 됐는데 얘는 그럴 필요도 없고 계절 한 번 바뀔 때마다 한 번만 비워주면 되니까 관리하기에도 훨씬 수월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쉬운 점, 아무래도 냉방을 하면서 열기를 호스를 통해서 바깥으로 내보내다 보니까 냉방을 하는 동안은 이 호스가 열기를 머금고 있어요. 근데 벌써 다 식었네? 그러니까 이게 금방 식기는 진짜 금방 식는 것 같아요. 지금 에어컨 끈 지 5분 정도 지났는데 벌써 다 식었네요. 근데 냉방을 하는 동안에는 얘가 이제 열기를 계속 바깥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호스를 막 길게 끌어다 쓰실 경우에는 요 근처에도 살짝 열기가 느껴질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요건 아마 여러분의 집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각각 또 다를 것 같은데 저희 집은 근처에 도로가 좀 인접해 있어가지고 혹시 바깥에 좀 도로나 뭐 공사장이나 이런 게 인접해 있는 분들은 약간 외부 소음이 더 잘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사용을 해보니까 낮에 들었던 소음이랑 조용한 밤에 틀어놓고 있을 때랑은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에어컨을 틀어놓고 자기에는 좀 시끄럽다는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지금 약풍 모드에 정음 모드로 해놨는데 저는 잠귀가 밝아서 그런지 좀 잘 때 켜놓기에는 조금 시끄럽더라고요. 자, 이렇게 꼼꼼하게 다 살펴봤는데 오늘은 여러분께도 에어컨을 보내드리려고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좀 시원하게 보내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 이동식 에어컨을 보내드릴 건데요. 오늘 영상 보시고 LG 이동식 에어컨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점 또는 기대되는 기능에 대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이동식 에어컨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세한 사항은 지금 나가고 있는 자막 참고해주시고요. 다음번에 또 기회 되면 좋은 이벤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빠이!